2026년 5월 20일 오늘 한국 시간 밤, 정확히는 내일 새벽 5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한 번의 발표가 지난 한 달 동안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전 세계 AI 자금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는 매출 480억 달러, 전년 대비 73% 성장입니다. 이미 시장은 이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로 보는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 블랙웰 GB200의 출하 가이던스가 기존보다 위로 올라오느냐, 그리고 차세대 루빈 플랫폼의 공급망 코멘트가 나오느냐입니다. 이 두 문장 한 줄이 내일 새벽 한국 증시 개장 시점에 수급을 통째로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중은 보통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봅니다. 당연한 시선입니다. 하지만 큰 자금은 이미 그 다음 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의 병목은 메모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메모리를 얹어놓을 기판과 광망과 후공정 장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실적 발표 이후 흐르는 돈은 이미 한 정거장 더 뒤에 와 있는 부품 소재, 장비 라인업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은 아직 메모리 두 종목만 보고 있지만 수급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큰 자금은 이미 다른 종목들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힌트가 오늘 이 실적 발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 대중의 시선이 메모리에 묶여 있을 때 큰 자금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의 AI 인프라 다음 줄 종목 3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제 영상 보면서 수익 실현해온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기 위한 증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 추천했던 종목이 그 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영상마다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찝어드린 종목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우연히 단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이것으로 증명이 되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AI 인프라의 차세대 대장주가 될 종목 3가지를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은 약 5조 9천억 원,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회사를 여전히 PCB 회사로 봅니다. 스마트폰, 가전,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평범한 인쇄 회로 기판 업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봐야 할 건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이미 2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주력 제품은 이제 일반 PCB가 아닙니다. 20층, 22층, 24층까지 쌓아 올린 초고다층 MLB, 즉 멀티레이어 보드입니다. 이 보드 위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엔비디아의 H100, H200, 그리고 차세대 GB200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GPU 칩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칩을 얹어 놓을 극도로 정밀한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이 메인보드의 글로벌 공급망은 사실상 세 회사가 나눠 쓰고 있습니다.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일본의 이비덴, 그리고 한국의 이수페타시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차세대 가속기에 들어가는 22층 이상 초고다층 영역은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칩을 더 많이 팔수록 이수페타시스의 보드도 함께 더 팔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만약 컨센서스를 넘는다면 그 충격파가 가장 먼저 닿는 한국 종목은 메모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보드 단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1년 전 18.7%에서 현재 27.4%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8.7%포인트 상승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이 이 종목에 누적으로 매수한 금액은 약 1조 1840억 원.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가는 최근 6거래일입니다. 이 6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만 218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외국인 일평균 매수가 100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6거래일에 평소의 약 3.6배 속도로 자금이 응집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수 규모 자체가 아니라 자금의 타이밍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정확히 이 구간 앞에 두고 자금이 미리 자리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차트로 봐도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3월 고점 부근에서 한 차례 큰 조정을 받은 뒤 5만원대 중반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적면에서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점프했고 연간 가이던스는 AI 보드 비중 확대를 근거로 위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22배 수준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유니마이크론과 이비덴이 각각 28배, 32배 부근에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30% 이상의 할인 구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를 한국의 AI 가속기 보드 대장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8주 안에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엔비디아 컴퓨텍스 키노트, 블랙웰 양산 풀가동 코멘트, 이수페타시스 신규 설비 가동, 그리고 차세대 루빈 플랫폼 공급망 융과까지 총 5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이 종목위로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단 8주 안에 무려 5개의 큰 일정이 한 종목의 가격 흐름 위로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 매출 가이던스가 만약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AI 가속기 보드 출하도 함께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PCB는 단가 협상이 강한 산업이라 마진 흐름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더 많이 팔수록 이 보드의 자리도 함께 커집니다. 이수페타시스, 저는 이 종목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 시가총액은 약 9,200억 원,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이 회사 이름을 듣고 많은 분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여전히 1990년대 광케이블 회사일 것입니다. 전화국에 케이블을 깔던 그 시절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사업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의 주력 매출은 AI 데이터 센터 내부 광섬유와 해저 광케이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 장거리 광망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PU 한 장이 빨라질수록 그 칩들 사이를 잇는 광망도 함께 빨라져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광섬유 가닥수가 3년 전 대비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 GPU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광섬유 가닥수는 5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대한광통신은 그 중에서도 울트라 로로스 광섬유라고 부르는 초저손실 광섬유 분야에서 한국 내 사실상 유일한 양산업체입니다. 이 제품은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그리고 유럽 통신사 백본망에 이미 채택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율을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1년 전 6.2%에서 현재 14.8%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8.6%포인트 상승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약 2,470억 원, 대한광통신의 시가총액이 약 9,2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시총 대비 외국인 매수 비중이 매우 두텁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매수 규모가 아니라 매수의 결입니다. 기관이 차익을 실현하는 동안에도 외국인은 지난 한 분기 내내 같은 가격대에서 꾸준히 사들이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대중이 흥분과 차익 실현을 오가는 사이 큰 자금은 이미 다음 사이클의 광망 구조를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대한광통신은 지난해 가을 급등 이후 올해 1분기 동안 박스권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박스권의 아래쪽이 지금 외국인이 다시 매집하는 자리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선행 PER 기준 약 17배, 미국의 광섬유 대장주 코닝이 PER 28배 부근에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40% 이상의 할인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를 한국의 AI 광망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8주 안에 잡혀있는 일정도 묵직합니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엔비디아 컴퓨텍스 광망 코멘트,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신규 발주 공시, 해저 광케이블 신규 수주 일정, 그리고 한국 정부의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발표까지 연달아 잡혀 있습니다. 단 8주 안에 5개의 굵직한 이벤트가 이 종목의 흐름 위에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짚어두겠습니다. 광섬유 단가는 해외 경쟁사 공급 확대 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있고, 해저 광케이블 사업은 수주 인식 시점에 따라 분기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럼에도 큰 줄기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 칩이 늘어날수록 그 칩을 잇는 광망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대한광통신, 저는 이 종목 역시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명을 그대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구독자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채널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한 가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 9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주 후보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날 시황과 함께 진입 구간과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된 메시지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바로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짚어드렸었던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은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답을 시장이 직접 해줬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렸던 하나머티리얼즈 74,000원에 매수, 83,000원에 매도 추천드렸고, 오늘 추천가에 매도하시면 무려 12.16%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어떻게 받냐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로는 발송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종목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시가총액 약 3조 4천억 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레이저 장비 기업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레이저 마킹 장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오테크닉스를 볼 때 더 중요한 성장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HBM용 레이저 어닐링과 레이저 본딩 장비입니다. 앞서 보드와 광망이 AI 인프라의 외부 병목을 담당한다면 이오테크닉스는 HBM 내부 공정의 병목과 연결됩니다. HBM은 단순히 D램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D램을 12단 그리고 앞으로는 16단까지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적층 과정에서 각 층을 붙이고 열을 조절하고 결정 구조를 다듬는 레이저 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오테크닉스는 단순 레이저 장비주가 아니라 HBM이 더 높게 쌓일수록 공정 중요도가 같이 커지는 차세대 후공정 장비주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가속기가 HBM을 더 많이, 더 높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GB200세대부터는 12단 HBM3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루빈 세대에서는 차세대 16단 HBM4까지 공급망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HBM은 단순히 D램을 많이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수가 높아질수록 공정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각 층을 정밀하게 붙여야 하고 열을 제어해야 하며 내부 결정 구조까지 안정화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레이저 공정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보유한 레이저 어닐링과 레이저 본딩 장비가 HBM 후공정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HBM이 12단에서 16단으로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건 메모리 생산량만이 아닙니다. 그 메모리를 제대로 쌓고 붙이고 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후공정 장비 수요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수혜를 한국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결국 이 수요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 증설 투자로 연결됩니다. 12단 HBM3 그리고 16단 HBM4 양산으로 넘어가려면 기존 9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레이저 본딩과 어닐링 장비를 새로 들여놓아야 하고 그 규모는 이전 세대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발주가 본격화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HBM이 한 단 더 높아질수록 메모리 업체들은 그만큼 더 정밀한 후공정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HBM 세대 전환이 빨라질수록 이오테크닉스의 장비 수요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차세대 HBM4 채택이나 루빈 플랫폼 관련 코멘트가 한 줄이라도 나온다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후공정 장비주 중 하나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은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답은 수급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1년 전 32.1%였던 외국인 비중은 현재 38.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도 1년 사이 6.5%포인트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지난 1년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약 4,720억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건 단순한 보유율 상승이 아닙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느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온 외국인 순매수 금액만 1,310억 원입니다. 평소 일평균 외국인 순매수가 40억 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한 달 수급은 평소보다 약 1.6배 빠른 속도로 자금이 붙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속도보다 매수의 성격입니다. 이번 매수는 기관 매물을 조용히 받아내는 방어적인 수급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위에서 외국인이 계속 따라붙는 공격적인 매수에 가까웠습니다. 즉 단순히 하락을 막아준 매수가 아니라 주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붙었다는 겁니다. 이건 HBM 후공정 장비 쪽 기대감이 실제 수급으로 먼저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에서도 같은 방향성이 확인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지난해 가을 이후 세 차례 주요 매물대를 돌파해왔고 지금은 전 고점 부근의 매물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숨을 고르는 구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단순한 조정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 HBM 장비 발주 기대를 앞두고 수급이 다시 정리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에서도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매출의 구성입니다. HBM 장비 비중이 올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은 기존 레이저 장비 중심에서 HBM 후공정 장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아직 과열 구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24배입니다. 대만 KYEC, 일본 디스코 같은 HBM 후공정 장비 기업들이 PER 30배 안팎에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오테크닉스는 여전히 20% 이상 낮은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 회사를 단순 레이저 장비주가 아니라 HBM4 시대의 후공정 병목 장비주로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이오테크닉스의 주가 기준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오테크닉스는 한국의 HBM 차세대 후공정 장비주로 가격 기준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밀어올릴 일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엔비디아 1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엔비디아 컴퓨텍스에서 나올 HBM4 로드맵, SK 하이닉스의 HBM4 양산 계획, 마이크론 분기 실적,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의 신규 장비 수주 공시까지 이 일정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HBM 세대 전환이 빨라질수록 후공정 장비 발주 기대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HBM 라인 증설 속도가 메모리 가격 변동에 따라 지연된다면 장비 발주 시점도 함께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업체 특성상 고객사와의 단가 협상은 분기별 마진을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명확합니다. HBM이 한 단 더 쌓일수록 그 공정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레이저 장비의 역할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늘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확인하려는 건 단순한 매출 숫자가 아닙니다. 블랙을 출하 가이던스, 루빈 플랫폼 공급망 코멘트, 그리고 HBM4 전환 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 AI 인프라 수급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자금이 어디로 먼저 움직였느냐입니다.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지만 수급은 이미 메모리 이후의 병목으로 먼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AI 가속기가 올라가는 보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광망, HBM을 더더욱
높게 쌓기 위한 후공정 장비. 오늘 우리가 본 세 종목은 바로 이 세 병목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대한광통신, 이오테크닉스. 한국 시장에서 사이클이 바뀌는 순간은 대부분 뉴스보다 수급에서 먼저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중심에는 언제나 외국인 자금의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HBM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광통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뉴스와 실적이 뒤따라오고 그때서야 시장은 왜 외국인 자금이 먼저 움직였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짚어드린 건 단순한 종목 3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 자금이 어느 AI 인프라 밸류체인으로 먼저 이동하고 있는지입니다. 내일 새벽 5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단 한 줄의 가이던스가 보드, 광망, 후공정 장비로 이어지는 한국 AI 인프라 수급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늘 다 알려진 뒤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은 그 전에 준비한 사람 쪽으로 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문자 9번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찾아오겠습니다.